안녕하세요. 줄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최근에 인천의 아파트 시장이 불장입니다. 자, 인천의 시장이 왜 불장이 되었고 그 불장의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주의 매매 상승률 KB 리브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1위부터 10위에서 인천이 1, 2위 그리고 4위 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인천 연수구가 1.27 그 다음에 인천 계양구가 1.15 자, 인천 서구면은 청라 신도시가 있는 데죠. 자, 1.0 자, 이렇게 자, 인천이 지금 최근의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인천의 시장을 알아보기 전에 앞으로 2, 3년 동안에 인천에 공급되는 물량을 보셔야 돼요. 자, 인천에 2, 3년 동안 공급되는 물량을 보면 2021년, 자, 올해죠. 올해는 그냥 적당하게 나오고 있어요. 적합하게. 적정 물량이 나왔다. 자, 그러나 2022년에서 2023년도에는 적정 물량의 거의 2배가 나오는 거예요. 2배. 자, 다시 2023년에는 적정 물량의 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2, 3년 기간 동안에는 적정 물량을 오버해서 나온다. 물량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 전제를 깔고 좀 들으셔야 돼요. 물량이 부족한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인천의 최근에 시계열표로 봐도 그 수치를 봐도 인천이 어느 정도 불장이냐면 자, 이렇게 색깔이 진해질수록 불장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4주 동안에 0.73, 0.63, 0.74, 그 다음에 0.82 조금씩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올라오더라. 자, 그 중에 제일 강한 데가 역시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1.27로 제일 강하더라. 자, 부평도 강하고 계양도 강하고 서구도 강하고 청라 신도시 그 다음에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천이 지금 매우 강세장이다 라는 것을 이 시계열표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인천의 시장을 좀 알기 전에 우리가 좀 몇 가지 체크를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최근에 그 종부세와 보유세를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키면서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거의 3배 정도 나오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뭐 서울이든 뭐 경기도든 뭐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아파트의 개수를 늘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 투자의 방식이 달라지겠죠. 이제 뭐랄까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썩다리 아파트, 아니면 좀, 등급이 떨어지는 아파트는 다 매도하면서 물량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뭐, 세금의 구조가 그래요. 지금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 뭐, 세금 폭탄을 맞죠. 뭐,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상승을 갖는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세금 폭탄을 때리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 법인은 뭐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공제 없이 6%를 때리니까 법인은 뭐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뭐 억대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보유세가. 자, 그래서 법인도 어렵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1개, 2개, 3개 막 개수를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취득세가 8%, 12%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취득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가지고 있으면 또 보유세도 엄청 나오고 자, 이게 또 투자자도 이렇게 예전처럼 한 뭐 2, 3년 최근에 그 2, 3년 전처럼 개수를 늘려가서 뭐 단타를 치고 뭐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8%, 12% 어차피 양도세에서 면제해 주니까 또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좀 뜨거워질 지역에는 뭐 몇천대기라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취득세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익 실현을 하면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보유세, 뭐 종부세가 엄청 때리니까 그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시세가 올랐다고 1년, 2년 안에 팔면 뭐 양도세가 뭐 70% 되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뭐로 그 짓을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자의
어떤 포지션은 아주 미비해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투자자의 포지션은. 자, 그리고 서울 수도권 시장은 완전한 실수요 시장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전제를 놓고 우리가 좀 경기도 수도권 시장, 최근에 그 뜨거운 경기도 수도권 시장을 봐야 돼요. 실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송도 같은 곳은 이제 투자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송도는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한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인천의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핵심 개념이 필요해요. 예전에 인천의 시장은 아주 뭐라 할까요? 가장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이 저렴한 지역이 인천이다. 실거주자나 투자자들한테 어떤 그런 인상을 주었어요. 자, 그러나 최근에 인천의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자, 청라지구도 이제 6억, 7억, 심지어는 10억까지 터치를 했어요. 자, 그 정도로 6억에서 10억까지. 자, 그렇게 가격이 올라왔다. 자, 송도도 7억, 8억, 9억. 자,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 9월동에 있는 아파트도 6억, 7억. 자, 그리고 주안에 있는 아파트도 5억, 6억. 주안에 이제 그 재개발해서 올린 신축 아파트도 5억, 6억.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기에 예전의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자, 그만큼 인천의 가격도 이제 레벨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레벨업 되는 데는 우리가 몇 가지 그 핵심적인 사항이 있어요. 핵심적인 사항.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부축은 말할 것도 없이, 경부축이라는 것은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이 경부축에 있는 그 땅들이 모두가 개발이 된 거예요. 진짜 산속 깊이까지 다 개발이 됐잖아요. 빈 땅이 없을 정도로. 자, 그만큼 경부축이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자, 마찬가지로 시흥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시흥도 결국 확장성을 가지고 발전을 한 거예요. 확장성을 가지고. 자, 그 확장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인천에 한번 적용을 하면서 확장성이 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확장성을 가지고 발전할 때 입지가 좋으면 그 확장성이 커가고,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져요. 입지가 좋으면. 자, 그런데 사실 인천은, 그러니까 이제 부천, 부평 빼고, 부천은 부천시고, 부평도 부평이고, 자, 인천이 아니죠. 행정구역상. 자, 인천의 입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왜 좋지 않냐. 자, 인천의 입지는, 자, 우리가 경기도 수도권에서의 입지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서울 수도권의 서울의 중심가에 강남에 또는 여의도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자, 아니면 용산에. 자, 그게 이제 입지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송도를 중심으로 한 이 인천, 자, 인천시청이 있는데 여기서 서울의 강남으로 간다. 거의 상상할 수가 없죠. 출퇴근하는 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의도로 간다.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입지가 떨어진다. 입지가.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의 집값이 그동안 저렴했던 것은 서울로 출퇴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울로 출퇴근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어떤 확장성이 더됐다라는 거예요. 더됐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인천에 있는 그 경기도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가장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 입지가 좋은 거예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자, 그래서 7호선이 연장된 부천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천의 집값이 강세였던 거예요. 다른 인천에 비해서. 자, 그리고 7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서 이제 가산 디지털밸리 그런 쪽으로 이제 직주 접근성이 좋았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천은 이제 입지가 좋았고, 이제 그만큼 이제 수도권 서울에 있는 그 수요를 부천 쪽에서 흡수를 해서, 자, 이 부천의 신도시, 중동을 중심으로 한 부천의 신도시가 발전했다. 자, 그러나 이제 인천은 그 수도권의 수요를 흡수할 수 없었다. 심지어 이제 송도라는 그
아주 그 뭐랄까요, 스마트한 시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올라왔고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좀 뭐랄까요, 소외된 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는. 자, 송도라는 곳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자, 송도라는 곳에서 여의도로 가는 것도 쉽지도 않았어요. 뭐 청라지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청라지구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것은 그나마 조금 낫지만 역시 좀 불편하다.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수도권의 어떤 교통수단은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 지하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천은 입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외진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지다는 거예요. 외지다. 차라리 인천이 이 부천에 있었다고 하면 인천이라는 도시는 벌써 컸겠죠. 입지상. 입지도 어떤 메가시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볼 때 입지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어떤 도시가 확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고 긴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긴 세월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그 인천이 굉장히 많은 확장성을 보여줬어요. 재밌게도. 자, 그 재밌게도 굳이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그 인천이 확장성을 보여주는 데는 이 마곡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마곡이라는 벤처밸리라고 할까요? 뭐 여기 이제 뭐 많은 연구소들이 들었으니까, 자, 이러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뭐 김포 신도시도 떴지만, 자, 이 검단 신도시라는 곳, 예전에 택지지구를 신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떤 개발이 더뎠던 거죠. 뭐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예전에 검단 신도시를 분양이 잘 안 되니까 택지도 잘 안 팔리고, 자, 그러다 이제 그런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뭐 외곽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신축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도 어떤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인천 어떤 그 아파트 시장의 확장성에. 자, 이런 커다란 검단 신도시가 분양을 했고 또 분양에 대성공을 거뒀어요. 자, 그 다음에 인천이 또 3기 신도시를 두 군데나 지정을 했어요. 바로 부천 대장지구와, 이건 부천이죠. 그러나 이제 부천과 인천은 어떤 그 하나의 도시로 봐야 되니까, 메가시티 중에 하나의 도시, 천안과 아산과 같은 역할을 한 그런 개념의 어떤 도시니까, 자, 이 옆에 부천이라는 도시가 또 확장이 됐어요. 자, 계양 테크노밸리, 직주 접근이 가능한 또 도시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송도도 완벽한 그 직주 접근, 그 다음에 완벽한 정주 접근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청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종도도 미분양이 됐던 게 분양이 다 되고, 뭐 여기에 또 개발 산업이 들어가고, 영종도도 어떤 그 정주 여건을 또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확장성의 면에서 성공을 했다. 확장성의 면에서 이번 상승기에 많이 확장을 했고, 많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도시가, 이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렇게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뭐 검단 신도시,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면 반드시 들어서야 될 게 뭐냐면 교통 인프라예요. 교통 인프라. 자, 그 확장성의 어떤 그 필수 조건. 자, 그리고 결과물이 바로 교통 인프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들어왔냐? 자, 가장 중요한 GTX-B가 들어온 거예요. GTX-B가. 자, GTX-B가 들어와가지고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이면 간다. 자, 이제 이러한 또 그 인천의 지금까지의 입지의 한계점을 그 GTX-B가 한 방으로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이제 확장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천 7호선을 청라로 연결을 하겠다 해서 또 이것도 지금 준비 중인 거로 알고, 공사 아마 들어간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또 확장성을 또 확장성에 기여를 했다고 할까요? 자, 그렇게 했고, 인천 2호선. 자, 인천 2호선도 이게 이제 인천 그 대공원까지밖에 연결이 안 됐어요. 여기 인천 대공원역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정비청 있는 데고, 자, 이것을 또 구로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은계를 지나서 광명, 시흥, 신도시를 거쳐서 구로로 연결하겠다. 자, 이렇게 도시의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졌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가 이 청라와 송도가 정주권이 갖춰지면서 완벽한 신도시로 만들어지면서, 자, 이제 어떤 그 많은 수요를 발생했고,
많은 투자 수요가 또 들어왔고, 그리고 많은 투자하는 기업들이 들어왔고, 많은 또 상권이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상지 신도시도 들어오면서 교통 인프라가 보완이 다 됐고, 뭐 계양 테크노밸리도 또 BRT로 또 연결되고, 자, 그리고 검단 신도시도 GTX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레벨업이 되었다는 게, 도시의 레벨업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시의 레벨업이. 자,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수도권에서 최근 상승 사이클에서 수도권에서 중요한 게 신축에 대한 수요였어요. 신축에 대한 수요. 자, 그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입지, 기존의 구도심에서 많은 그 주택들이 필요했겠죠. 자, 그리고 이 도시의 그 내적 인프라들, 교통 인프라들이 좋아지면서 바로 새로운 수요도, 신축에 대한 수요도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천의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시개발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도시개발 산업이 있어요. 택지별로. 자, 이런 뭐 가정 이지구, 뭐 루원시티, 여기 용현 뭐 하킥 뭐 일블록 도시개발 산업, 뭐 이러한 그 많은 그 도시개발 산업과,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뭐 주안 같은데 이런 소규모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자, 그 내적인 확장성과 외적인 확장성이 이루어지고 교통 인프라가 들어갔다. 자,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당연히 도시가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인천의 그 뭐랄까요, 주도적인 도시 송도와 청라가 상권이 이제 거의 완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기에 아주 정조건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저렴하다.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도 들어왔고 많은 실수요도 들어왔고, 자, 그래서 인천의 집값이 새로 부각을 받는 상황에서, 자, 받는 상황에서 서울의 집값이 급등을 하고 서울에서 그 전세를 못 구하신 분들 또는 밀려 나오시는 분들, 뭐 이제 가격 때문에 밀려 나오시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이제 부천 쪽으로 들어가고, 일단 뭐 계양구 쪽으로 들어가고, 뭐 청라로 들어가고,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변화가 이제 이게,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왜 이 서울에서 이쪽으로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뭐 계양지구, 뭐 계양이나 뭐 부천 이런 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집을 사놨던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러면 새 아파트를 찾으러 좀 이사를 가자. 자, 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부의 집이, 이 인천 내의 집들이, 부천 내부의 집들이 거래가 되다 보면 결국은 이 내부의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인천 내부의 움직임이. 자, 바로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인천은 그런 시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 대전이 그랬어요.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집들, 썩다리 아파트들을 다 팔아주면서, 자, 그 아파트들을 팔고 세종으로 이사 왔고, 또는 뭐 신축을 찾아서 도안으로 이사 갔고, 그리고 구축에서 또 구축으로 옮겨 다녔고, 자, 그러면서 대전이 거래가 활발했거든요. 그때는 투자자들이 그런데 많은 일조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인천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서울에서 부천에 집을 샀다. 예를 들어 뭐 부천 상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샀다. 자, 그러면 이 부천에 산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부천에 사신 분들은 여기도 뭐 그냥 한 구축이라고 해도 한 6억 정도 가요. 예를 들어. 자, 이게 상동역에 있는 건데 2002년도형 뭐 아파트인데 84가 호가가 뭐 8억에서 9억 사이네요. 이렇게 비싼가요? 그 2002년도형인데, 자, 어쨌든 뭐 보시면은, 자, 이게 행복한 뭐 금호 아파트, 이게 2002년도형인데 84가 실거래가가 7억 4천이에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7억에서 8억이다. 이런 그 한 10년 넘은 아파트가, 10년이 뭐예요? 거의 20년이 돼가는 아파트죠. 20년. 거의 20년 돼가는 아파트가 8억이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팔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애들도 다 키웠다. 자, 그러면 이제 팔고 신도시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팔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은계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아니면 뭐 시흥 뭐 장현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백오 신도시로 간다든지, 아니면 송도로 간다든지. 자,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 바로 이제 가능한 분, 서울로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부천을 사면, 자, 이분들이 팔고 또 이 송도나 청락 또는 뭐 백온 뭐 아니면 은계 장현 이런 지역으로 신축 아파트를 찾아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움직였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인천의 예전에 그 아파트들 뭐 2, 3억대 그 저렴하게 그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작년 재작년에 많이 사신 분들이. 자, 그런 아파트들이 요즘 최근에 팔려 나가겠죠. 이제 뭐 그 다주택자들은 막 물량을 털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아파트들을 이제 또 실수요자가 사고 있는 거예요. 전세를 못 구하신 분들이. 자, 그러면 사면 그 아파트를 팔아요. 팔아.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 채를 팔았다. 그냥 그 구축의 아파트를 팔았다. 자, 그러면 구축의 아파트 팔아가지고 신축 좋은 것도 하나 사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면 이 송도를 사는 거예요. 송도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청라를 사든지 이 지역에서 최고의 입지 아파트를 사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천의 집값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인천의 집값은 확장성에 성공을 했다. 확장성에 성공했다. 외적 신도시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신도시가 들어섰다. 3기 신도시가 자 들어섰고, 거기에 따라 교통 인프라가 혁신적으로 좋아졌다. GTX B가 지금 예정이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은 그만큼 또 고속도로도 좋아지고 일반 도로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많은 그 재개발이 이 도시 내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 도시 내에 재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그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은 우리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고, 이제 뭐 빌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구축의 아파트에 사는 걸 원하고, 구축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신축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지금의 신혼부부들은 거의 또 다 신축 아파트 전세를 원하고. 자, 이제 그런 신축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내적인 확장성에도 성공했다. 자, 그리고 이 정주 여건도 좋아졌다. 바로 이제 이런 도시들의 그 뭐랄까요? 결국은 뭐냐면, 자, 보시면 청라 서구가 이번에도 많이 올랐지만, 자, 이런 지역들로 결국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 내부 수요도 결국은 여기 썩다리 아파트를 팔면 바로 이런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예전에 뭐 3, 4년 전에 청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스타필드 시티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많이 들어왔고, 이 영종도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직주 접근성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외부 수요가 이 도시의 그 정지 여건에 맞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이 부근에 있는, 요게 이제 호수공원 같은데, 예, 청라국제도시. 자, 이런데 벌써 이게 10억을 찍었어요. 10억을. 자, 이게 실거래 가격으로 10억을 찍었어요. 자, 여기 이제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 이 아파트가 이제 청라에서 이제 호수공원 쪽이니까 인기가 있겠죠. 자, 이 아파트의 40평이 8억 9천. 자, 8억 9천 정도. 한 7억 4천. 이게 작년도 아니네요. 올해 초에 한 6억 초반대, 아니면 5억 후반대니까 6억 초반대였는데, 지금 뭐 7억 4천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벌써 한 1억 이상이 올라왔죠. 자, 결국은 이제 왜 이런 지역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바로 이제 이 내부에 있는 구축을 팔고 이 정주 여건이 좋은 신도시로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자들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구는 300만이고 수도권에도 가깝다. 자, 그런데 왜 다른 지방 광역시보다 가격이 떨어지냐? 자, 예를 들어서 송도에 그 아주 A급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 뭐 송도 마스터샵, 마스터뷰, 이거 뭐 바다뷰도 나오고, 뭐 인천 입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GTX B가 들어오는가 그럴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8억 7천이에요. 8억 7천. 자, 8억 7천 34평. 2015년형이에요. 9억 2천도 찍었는데 한번 8억 7천 정도. 자,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송도에 있는 84, 8억 7천, 그리고 인천 입구역의 역세권, 그 다음에 GTX B도 가깝다. 뭐 그러면 파주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요. 저렴하거나 아니면 같거나. 파주에 뭐 GTX 여기 있는 것과도.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그 많이 비교를 하는 그 지방광역시에 있는 뭐 대구에 있는 그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84. 자, 아니면 뭐 수원의 광교에 그 호수공원이 보이는, 이건 바다가 보이는 거니까 뭐 꿀릴 게 없죠. 자, 거기는 뭐 15억, 17억 뭐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가격에 택도 안 간다. 자, 이제 그 왜 이런 현상이 있었냐. 자, 그런 점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인천이 저평가된 게 아니냐.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런 고민 한번 조금 풀어보죠. 이게 뭐냐면, 자, 그러면 그 송도와 광교를 우리가 한번 그 비교를 해봐야 돼요. 송도와 광교를. 자, 광교는 말 그대로 여기 신분당선이 있어요. 이 도시의 그 내적인 쾌적성, 그 다음에 어떤 스마트한 시티. 자, 그것은 뭐 송도나 광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송도가 좀 나아요. 그 어떤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도시의 사이즈 자체가, 규모 자체가 틀리니까. 자, 그러나 광교도 절대 뒤지는 않는다. 뭐 디자인이라든지. 자, 그런데 광교가 왜 비싸냐?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직주 접근성, 내적인 직주 접근성도 좋고, 여기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고, 물론 뭐 송도에도 바이오가 있지만, 삼바가 있지만, 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강남이 출퇴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교가 출퇴근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판교에 있는 분들이 광교에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강남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다닐 수 있다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광교만은 못하다. 아직 송도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굳이 따진다면. 그러니까 저기는 15억인데 왜 여기는 8억이냐, 9억이냐.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구다. 대구의 수성구의 좋은 아파트는 한 15억 가잖아요. 자, 그러면 대구는 왜 그렇고 송도는 왜 그러냐? 송도가 뭐 서울에 가깝고, 그렇다고 여기가 직장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학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학군. 워낙 그 수성구는 학군이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 그리고 말 그대로 수성구는 그 경상북도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다 몰려 들어오잖아요. 그곳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송도로 많이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뭐 수도권에 사는 사람, 부천에 사는 사람이 학군을 위해서 송도에 오지는 않겠죠. 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차이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송도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도. 자, 보시면은 이 어디에 이거 힐스테이트 9억 3천까지 됐어요. 이건 뭐 거의 작년에 기준으로 봐서는 뭐 한 2억이 올랐네요. 2억이. 근데 뭐 이거 뭐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5천 정도 올랐고. 자, 뭐 그런데 뭐 실제로 가면 좀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송도도 이제 8, 9억대로 올랐다. 자, 그러나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도 저렴한 느낌은 든다. 자, 우리가 이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인천의 전반적인 지역들이 다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거래가 활발히 되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예전처럼 막 투자자들이 갭 투자로 들어오거나 이제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실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거래가 하나 되더라도 호가가 뭐 3, 4천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이 좀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이거 예전 같았으면, 투기 수요가 막 붙었으면 지금 인천은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갭도 적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자, 이런 지역들도, 어디야, 이거, 논현동. 자, 이런 지역도 지금 3월 8일 날 84 찍은 게 6억 찍었어요, 6억. 자, 거래도 많이 됐네요, 여기는. 자, 근데 올해 1월 달에 한 5억에서 5억 5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찍었네요. 그러니까 벌써 5천이 올라왔잖아요. 자, 그런데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니다. 뭐 많이 되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 몇 개 되는데, 이제 그게 하나하나 거래될 때마다 호가가 올라간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다 보면 나중에 거래량이 가속도를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나중에 투자 수요까지 붙게 되는 거예요. 투자 수요까지 한 1년 또는 1년 반에 거쳐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인천에 집을 사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뭐 인천 지역에 투자 들어가서 취득세 뭐 12% 내고 양도세 내고 그리고 보유세 내고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되질 않아요.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축에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 파시고 뭐 송도나 뭐 아니면 뭐 청라나 아니면 뭐 시흥 쪽으로 이렇게 옮겨 타시는 게 더 좋을 듯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은 예전의 인천이 아니다. 말했듯이 이제 확장성에 성공했다. 내적인 확장성, 외적인 확장성에 성공했고, 자, 결국은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GTX-B를 끌어들였고, 그리고 인천의 2호선도 광명시흥 신도시가 생기면서 연장이 되고, 청라까지 또 7호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부 재개발을 통해서 어떤 도심 재생에도 성공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도심 재생에서 성공했다는 것이 그게 또 분양도 잘 되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죠? 주안에 있는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들이 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들도 앞으로 사업성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 이 지역이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인구를 땡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수요를 땡겨올 수 있다. 자, 그 더 많은 수요를 땡겨올 수 있는 지역은 바로 GTX-B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GTX-B를 지나는 주변의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 자, 그런 지역들은 어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개발의 가속도가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인천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인천의 그 대장 아파트인 송도의 아파트가 8억에서 9억이다. 그러면 아직도 저평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자, 그러나 아직도 서울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진다. 특히 뭐 그 강남이나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자, 그런 게 많이 확보가 되면 다른 지역의 대장 아파트의 가격에 맞게 또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자, 어쨌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천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봐야지 여기에 뭐 인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가 거품이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아요. 이 도시 전체가 지금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도약기로 진입을 했어요. 이 자체가. 예전에 인천은 이 송도와 청라가 없을 때는 뭐랄까 인천이 어떤 중심이 없었어요. 인천의 중심, 인천을 리드해가는 대장이 없었는데 이 송도와 청라라는 두 원투펀치가 있잖아요. 원투펀치가. 자, 그리고 그 도시가 정주권이 매우 좋아지고 교통망도 7호선과 GTX-B로 연결하고 있고, 자, 그러면 그 가격들이 리드를 해 나간다. 자, 그러면서 안쪽으로 번져가면서 아파트들이 도심 재생이 되면서 좋은 정주 요건을 갖추게 되고 좀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인천이라는 지역은 이 천만의 서울 수도권을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서울을 끼고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3기 신도시가 또 들어온다.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어떤 인천의 도시의 규모가 더 확장됐다. 자,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배후에 어떤 강서구의 또 그 좋은 직장들이 또 몰려 있고 어떤 그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자, 그런 점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인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인천의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